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단원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랑 관련을 지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 엔탈피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반응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원자 간 결합을 쪼각쪼각 다 깨야 되죠. 그리고 나 생성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반응 엔탈피가 당연히 달라집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랑 설명을 지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체, 공기 차지하는 기체들을 가장 되게 많이 보죠. 이 기체들이 원자 상태가 아니라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왜죠? 분자가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자 상태보다는 분자 상태가 조금 더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우리 이거 많이 봤던 그래프네요. 그래서 작년에 기체 상태의 두 소수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개, 가까워진다 해서 반발력과 인력에 의해서 가장 안정한 부분에서 여기,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작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획간거리가 한번 가까워져요 라고 해서 자, 여기가 가장 안정합니다. 그때 에너지, 우린 물론 작년에 이건 보진 않았지만 그 에너지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336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안정한 그 거리가 74피코미터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위로 가는 그래프 있었고 아래로 가는 그래프 있었고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세집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무한히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얘네가 작용을 하지 않죠, 거의. 근데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과 반발력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얘네가 안정해질 텐데, 자, 얘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보다 얼마나 더 안정되어 있을지, 분자 상태에서 어디에요? 74피코미터였을 때 얼마나 안정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0이었는데요, 436만큼, 마이너스 436만큼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의미고요. 자, 이게 1몰에 해당하는 당 436kJ만큼 안정합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수소 한 개 있을 때보다, 수소 한 개가 원자 상태로 있을 것보다 H2 분자 상태로 있을 때 더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얘네가 이렇게 안정했는데 다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여기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란 소리죠. 그러면 436만큼 안정한 상태에서 얘네를 다시 떼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몰당 436kg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필요하다, 방출하다. 그러니까 흡수와 방출, 흡수와 발열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얘기처럼. 자, 그랬을 때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D라고 표시한대요. 자,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할 건데, 자, 결합할 때요. 혹은 이제 우리 반응물이 원자가 깨어질 때 얘기를 할 건데, 결합할 때는 이제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죠. 원자가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분자를 형성할 때는 항상 우리가 더 낮아지죠, 에너지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방출한다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합 에너지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에너지를 방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위에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정전기적 인력이나 반발력이 둘 다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태는 기체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체 상태에서 두 원자 사이에 결합을 할 건데 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답이 뭐냐고 해석에서 뭐냐고요. 공유결합 1몰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래요. 결합 에너지는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한마디로 얘는 사실상 결합 에너지라기보다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긴 해요. 같은 말로 써요, 사실은. 해리자가 더 들어가서 더 길어서 싫었나 봐요. 어쨌든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분자를 형성할 때는 안정해지니까 방출할 거고요. 얘는 끊어낼 거니까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 보시면요. H2 기체에서 HH 원자 두 개를 만들 때는 436만큼 필요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상태랑 원자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흡수하고 방출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여기는 반응물이고요. 여기는 생성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 갈 때는요. 이 반응물의 원자가 끊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원자 간의 결합을 다 끊어야 되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안정한 분자 상태를 내가
쪼개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생성물에서 다시 얘네를 결합을 시킬 거죠. 결합을 시켜가지고 안정하게 만들 때는 방출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끊어낼 때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라고 하는 게 0보다 크다. 그래서 플러스의 값을 가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자, 결합 에너지가 커요.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끊어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일 결합보다 다중 결합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겠지요. 돼요? 하나 더. 결합의 극성을 따질 수 있어요. 얘는 분자니까. 자, 결합의 극성이 크면 당연히 더 크죠. 크면 클수록 클수록이라고 얘기할까요? 결합의 극성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HCl이랑 HF가 있을 때 얘가 결합의 극성이 더 큰 거죠. HF가.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분자 내에서 결합 에너지값 측정해서 평균값. 왜냐면은 똑같은 원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원자들도 있겠지요. 평균치 딱 분할했을 때 결합 에너지가 다 지금 플러스 값을 나왔지요. 이렇게 우리 평균 결합 에너지는 드리는 경우도 있고 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 또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뵀던 반응 엔탈피, 생성물에서 반응물 엔탈피의 합을 뺐었지요. 자, 이번에는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반응물에서 뺍니다. 반응물 결합 에너지의 합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줘요. 저번에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이었는데 오늘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입니다. 그죠? 요거를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생성물에서 뒤에서 앞을 뺐고요. 이번에는 앞에서 뒤를 뺍니다. 요게 큰 차이점이다. 근데 값을 구하면 둘은 똑같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응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 활동하기 통해서 우리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수소랑 플루오린 반응에서 플루오린 수소 반응했어요. 반응 엔탈피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델타 H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분자 모형으로 위에 반응을 보시래요. 반응이 일어날 때 끊어지는 결합과 형성되는 결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지요. 자, 끊어지는 결합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가장 기본이네요. H2, F2가 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구하는데 과정이 지금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H1을 보시면요. 어떤 결합이에요? H2를 끊어내야 되고요. F2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H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HH 결합의 에너지, 그죠? 얘네를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F 결합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지금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위로 가는 거니까 요거 흡열 반응인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 지금 옆에서 오른쪽에 델타 H2 같은 경우에는 HF라고 하는 I가 두 개 있네요. 그죠? 이 두 개 HF 결합 에너지 끊어내는 과정이죠. 근데 요거 두 개 만큼 이 또한 흡열 반응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안정한 분자에서 각각 원자 상태로 쪼개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쪼개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HF라고 하는 결합이 두 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했어요. 또한 델타 H1, 델타 H가 어떤 관계, 어떤 결합 에너지인지 네모 칸에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델타 H예요. 근데 H1이랑 H2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H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H1과 H2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야? 자, 나는 지금 델타 H1을 흡열 반응해서요. 다시 결합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됐을 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는 흡열 반응인데 요거랑 똑같은데 발열 반응으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지요. 돼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다면은 크기는 같지만 부호만 반대로 봐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델타 H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H는 델타 H1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더하기 빼기 델타 마이너스 H2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요만큼의 에너지 값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
해당하는 걸 다시 그러면 이용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반응물의 결합을 모두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결합을 모두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모든 반응을 끊고 다시 반응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합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자는 거죠. 되셔요? 자, 밑에 한 번 더 볼까요? 자, 지금 엔탈피 변화가 나왔는데 기본은 누구였어요? 요거 H2. 두 개 H2랑 그다음에 산소, 분자가 있었네요. 그죠? 얘를 가지고 새로운 화학 반응인 물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다 끊어내야 돼요. 먼저 여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H1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더니 H1 HH에 끊어지는 반응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여기서는 계산값을 줬어요. 우리 아마 책에 혹은 왼쪽 페이지, 학습지 왼쪽 페이지에 있는 값을 이제 완전히 써라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델타 H1이 얼마냐? HH를 끊어내는 데는 평균 436kJ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몇 개 끊어져야 돼요? 2개. 그 다음에 산소 이중 결합이 끊어지려면은 496만큼이 필요하대요. 498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더한 값이 델타 H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델타 H2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에 요거를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 4개짜리 있습니다. 그럼 산소와 수소의 결합에는 463맥이 4개만큼이 필요하대요. 자, 우리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라라고 했습니다. 결합 에너지를 이용할 때에는. 그래서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빼줘요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H1에서 델타 H2를 빼면 이 값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계산 산수 이제 하시라는 거죠. 자, 1370에서 1852를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482kJ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더 안 정해져요 라고 하는 거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향이 반대고 델타 H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확인하기 보시면요. I2, H2 가지고 두 개의 아이오딘이나 수소 만들었습니다. 자, 결합 에너지 각각 436, 151이에요. HI의 결합 에너지를 이번엔 역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건 몰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합을 빼주라고 했어요. 결합 에너지 436에다가 152를 더해요. 거기다가 빼기 2개만큼의 HI는 모르니까 X로 주죠. 이거를 마이너스 11이라고 놓고 풀으라는 거죠. 돼요? 그럼 X가 얼마예요? 299.5kJ이라고 우리는 본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되죠? 자, 이번에는 반응 엔탈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는 걸 하나 볼 건데요. 헤스씨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헤스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 가장 어려운 코스로 가나? 아니면 쉬운 코스로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가나? 어쨌든 정상에 도착은 하겠죠. 마찬가지. 헤스의 법칙은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한 단계로 일어나든 두 단계로 일어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일직선으로 가나 곡선으로 가나 그 최종 합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하는 게 헤스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자, 경로 1은요. 메테인이 지금 산소랑 만나서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 합니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기억번 요게 기억에 해당하는 사실 한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890kJ이래요. 890kJ만큼 에너지가 지금 방출되는 거죠. 근데 경로 2를 봤을 땐 두 단계로 나타낼 수도 있대요. 첫 번째는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연소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될 때에는 얼마만큼이었냐면은 마이너스 802만큼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88만큼이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처음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로 가나? 두 단계로 가나? 반응은 이루어진 거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시지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반응 경로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가 한 단계로 가나 두 단계로 가나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델타 전체 H라고 하는 게 단계를 그럼 다 더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탈피라고 하는 게요. 물질 고유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관계 몇 단계를 거쳐서 가더라도 그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립이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에서 얘기하는 혹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뭐 상태함수와 경로함수라고 하는 거에 의한 건데 그것까지는 몰라셔도 되고요. 어쨌든 한 단계로 가든 두 단계로 가든 세 단계로 가든 똑같이 마지막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헬스의 법칙이고요. 자, 헬스의 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헬스의 법칙은 뭐라고 답이 예시하냐면은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량 총 변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몇 단계를 가든지 간에 총 열량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 우리랑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연력학에서 보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엔탈피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의 한 방향? 한 종류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열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헬스의 법칙,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반응물의 종류 상태 변하면 안 되죠. 생성물 종류 상태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어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엔탈피 변화의 합은 일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변화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앞에 뒤에가 변하지 않았으면 몇 단계를 가든 같더라.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연속적 단계의 반응의 합으로 표현된다면 전체 반응의 반응 엔탈피도 같은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 법칙을 어디에 이용하냐?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반응의 반응 엔탈피. 우리가 Q는 CMT를 구할 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하더라. 그래서 그걸 다 더해 가지고 얘가 전체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부분압력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하라는데 부분압력 법칙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죠? 자, 어쨌든 요거를 지금 다시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흑연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생성해요. 그때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393.5였대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옆에 그래프가 나왔어요. 흑연 반응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생성할 때 반응 엔탈피 그럼 여기가 393.5겠네요. 그죠? 근데 일산화탄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때 여기가 283.0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화학 반응식, 화학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이 어려운 거는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역으로 여기가 얼마야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볼까요? 헬스의 법칙은 식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는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S 흑연 이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와 2분의 1 O2가 되는 걸 구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흑연 이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델타 H 이거 원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H2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 지금 여기를 H1이라고 한 거고요. 여기 H2라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헬스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산수식처럼 이용할 거예요. 자, 요 두 개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저 식이 나오나요? 우리 화살표는 는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H1 더하기 H2를 했더니 저 식이 안 나와요.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H1에서 빼야 되죠. 그죠? 얘를 빼야 돼요. 자, 빼게 되면 반응이 뒤집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뒤집힌 역반응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CO2가 어떻게 돼요? CO와 2분의 1 O2가 되는 과정이 마이너스 H2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더하기 하면은 없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거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오투, 여기 2분의 1 오투. 자, 그럼 C,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에서 2분의 1 오투가 사라지면 CO, 기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죠. 돼요? 응? 아닌데? 뭐 잘못했잖아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아, 얘도 이거 2분의 1 오투겠네. 그죠? 어쨌든 여기가 2분의 1 오투네. 그렇네. 이거 이렇게 하면 이 2분의 1 오투만 필요한 거니까요. 원래는. 그죠? 그렇게 썼네요. 뭐 안 돼도 되나봐요. 그냥 살려도 되나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H를 구할 때는 델타 H1 빼기 델타 H2로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10.5 킬로줄이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돼요? 그래서 요거 반응식에서 이제부터 역반응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반응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응용하기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랐네. 식 틀린 줄 알고. 자, 흑연과 수소가 반응해서 메테인을 생성하는 흑연과 수소가 반응해서 메테인을 생성하는 어디 있어 식이? 만들라는 거야 나보고. 자, 그러면은 흑연 나 S 안 쓸게요. 수소 메테인 만들 거야. 그죠? 그러면은 메테인은 H가 4개니까 요거 이렇게 쓰는 거네. 요거 델타 H는 이라고 구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얘는 식을 3개를 다 짬뽕해 봐야겠네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 얘. 그 다음에 이것도 왼쪽에 있어야 돼요. 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C, S 흑연 O2는 CO2. 자, EH2 더하기 O2는 EH2O. 나 상태 다 안 썼어요. 자, 마이너스를 해야 되죠. 얘 CO2 더하기 EH2O는 CH4 더하기 EO2. 이건 마이너스 델타 H3야. 그러면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CO2 H2O 산소가 그럼 다 사라지네. 그죠? 됐네요. 그러면은 남은 게 요거네요. 됐어. 그죠? 그럼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빼기 델타 H3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74.7kJ이래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요게 헤스의 법칙 이용한 문제입니다. 되세요? 자, 우리 오늘 내용 별거 없어요. 헤스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보신 거죠.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도 있더라. 결합 에너지는 쓸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뺀다. 결합 에너지 다 구해서 우리 일반적인 반응 엔탈피 구하는 거랑 달랐죠. 결합 에너지는 틀리더라.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뺐더라.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은 총 열량 일정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불변의 법칙. 그래서 첫 번째 경로로 가나 두 번째 경로로 가나 똑같은 경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델타 H는 H1이랑 H2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여러 번 쉬었다가도 끝에만 가면 성공이다 라고 표현 여기서는 하고 있네요. 되셔요? 자, 밑에 표 2-1 어딨어? 몰라요. 교과서에 있나봐요. 결합에너지 자료 이용해서 우리 학습지 앞에도 있다. 반응 엔탈피 구하래요. 반응 엔탈피 구해 보십시오. HH 이렇게 쓰면 안 되지. HH에다가 ClCl 값을 더한 거에서 2개 HCl을 빼주시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183 나온대요. 암모니아 열화학 반응식이래. 삼중결합은 945, 수소결합 이것대. 이거 얘네 소수 첫째짜리 구하래요. 미쳤나봐요. 그렇겠네요. 이거 첫째짜리니까. 어려운 줄 알았네. 계산해보시면 돼요. 답만 알려드릴게요. 380.8. 자, 인 만드는데 인 연수될 때 이렇게 반응이 열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요 반응식을 만들어라 얘기하죠. 헤스의 법칙 가지고. 돼요? 근데 요거 지금 봐요.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필요해요. 그죠? 얘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왼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H1이라고 하는 거 봐주셔야겠죠?
아마 계산해보면 H2-H1 이렇게 될 거예요. 답 마이너스 1300kJ입니다. 라고 계산된대요.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암산하는 거 아니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